저희는요 지금 또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 광화문인데요 추모 공간입니다.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요.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와 보니까요 대구 지하철 화재를 비롯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또 세월호 참사 이런 현장들이 가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게임으로 치면 퀘스트 같은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날의 참사들을 참사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진짜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요, 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시공간의 이동, 이걸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순진한 목적들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 따르면요, 이 메타버스로 유발되는 경제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최대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1경 5,83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엄청난 부를 창출해줄 메타버스, 그야말로 세계 패권 지도를 뒤흔들 히든카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의 이슈로드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핫하다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중을 나와주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메타버스의 선구자로 원장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선구자가 되셔서 좀 동의하세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선구자가 아니고 나라가 선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온라인 게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이고요. 그 국가에 제가 이제 게임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2005년, 2006년 이때부터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도대체 왜 선구자가 되셨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주 유명한 소설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영원한 제국 이인화 작가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인화 작가가 어떻게 하다가 메타버스의 선구자가 되었나,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이게 근데 게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 단선적인 게 아니고 제가 조작을 하면 게임 안의 세계가 변하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다 보니까 게임 연구를 하게 되고 게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더 발전된 메타버스의 세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메타버스 전당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받아낸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 187개국에 1억 5,660만 명 매일 한류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이 팬덤 커뮤니티들을 메타버스로 불러오자. 그리고 이 안에서 그 팬덤 커뮤니티들의 명예 전당도 구미의 폐공장에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라완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신라완경 메타버스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이 되고 지역의 메타버스 기업들이 일어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메타버스에서 기술이 얼마나 첨단적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메타버스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본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북부 정류장 근처에는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식당도 하시고 마트도 하시면서 모여 사시거든요. 이분들은 낮에는 이제 한국 손님도 받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계시지만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스카이프로 파키스탄에 있는 엄마한테 이제 병이 좀 나았는지 뭐 이렇게 묻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럼 이분은 한국에도 살고 계시지만 파키스탄에도 사실은 살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네, 연결이 예, 예. 되니까요. 예. 이런 분이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3%인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나머지 97%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집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팬덤 커뮤니티에서 네. 또 살든지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세계에서 살든지 네.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이제 병행해서 살게 되는 예, 그런 제페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페이빙웨이 컴퍼니, 길을 닦은 회사거든요. 이 페이빙웨이 컴퍼니가 이제 MZ 세대, 아주 유소년 세대에게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체험하게 해준 거죠. 로블록스 인터내셔널 서버에 가면 201개국의 애들이 모여서 노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놉니다. 얘는 인도에서 온 어린애고 얘는 한국에서 온, 같이 이제 점핑맵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제 되게 친해지고 그럼 네. 이제 걔한테 이제 선물도 주고 편지도 보내고 예,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예. 애들이 알아서 지가 구글 번역기를 네. 하든지 이제 AI로도 대화하고 네. 예, SNS로 대화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AI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챗 GPT가 촉매제가 된 인공지능의 어떤 창작력 폭발이 네.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소비될 것인가?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산하고 메타버스가 소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거든요. 저도 챗 GPT를 써봤는데 이게 메타버스와 연동되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지평이 열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어디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상당히 그 시장에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은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세계 굉장히 첨단의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IT 인프라를 빨리 깔았지 않습니까? 빨리 깔고 거기에 근거해서 MMORPG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MMORPG가 이 메타버스의 전신이었는데요. 이 MMORPG가 빨리 발달하게 된 결과 메타버스 산업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디바이스와 그리고 플랫폼과 그리고 콘텐츠들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타버스 산업엔 첨단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다만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과연 AI 연구에서 세계 첨단에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 AI 시장의 한 72%, 중국이 한 24%, 나머지 나라들이 그 조그마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머지 나라 중에서도 한 2군, 3군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불균형을 지금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2023년, 24년부터 이것들을 이제 따라잡기 위한 아주 네. 특단의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가 이 사회 전반에 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새로운 영향들을 파생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정착될 영역이 제조업과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조업은 지금 사실은 그 기존의 어떤 제조업에 들어갔던 기술 교류 비용들을 이제 감당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더 원가 절감에 이제 매진해야 되는 그런 경쟁의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처럼 독일에 있는 기술자를 한국에 불러가지고 숙박을 시키고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해가지고 공장 기계를 고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네. 공장이 완전 디지털 트윈이 되어가지고 독일에서 전문인가가 고글을 쓰고 들어오면 한국의 초보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독일 기술자의 지도에 따라서 공장 기계를 고치는 이런 네. 시대가 이제 바로 지금 시대고요.
우리가 가장 그 현실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교육 서비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수 중심의 교육,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중심의 대학 교육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대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지방 대학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사실 이 위기가 또 기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메타버스와 AI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교육의 혁신들을 이루어내는 대학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날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혼자 항공샷을 보면서 다닐 수 있네요. 이제 이렇게 중앙도서관이 있고 예. 실제로 이런 이제 동상들도 다 구현이 돼 있고요. 그러네요. 어디서 본 듯한 풍경들이. 다들 여기 저 중앙도서관으로 와보시죠. 빅토리요. 네, 누가 오셨어요? 네, 요 학생들. 뒤에 스타벅스인 거죠? 네,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원래 있는 스타벅스고요. 누가 자꾸 다가오시는데 인사를 하셨네요. 네, 여러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영남대 컴공 1학년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귀엽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진멍님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저 여기서 서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구랑요? 이 사람들, 친구들이요. 같이 이야기하고 플레이하고 해요. 지금 여기 왜 들어와 계세요? 밖에서 노는 것보다 여기가 더 재밌나요? 현실에서는 걱정이나 고민이 많은데 게임 속 제 캐릭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앙으로 가봅시다. 중앙.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기차표를 뽑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시공 80 철도교통이라고 네. 이제 여기서 운행하는 기차고요. 오, 마을이 연결되어 있는 노선도도 있네요. 네, 노선도도 이렇게 있고. 엄청 디테일하네요. 예, 이렇게 내리면은 새마을역에 내리고요. 학생들이 만든 새마을이라는 이제 마을인데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죠. 여기 우체국도 이렇게 있고. 예주님? 예. 예주님도 혹시 이 메타버스 공간, 이 게임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서 뭘 만드시기도 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군인이라서 못 만들고 있지만 네, 원래는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어떤 걸 만드셨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집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고 네. 아니면 그냥 조형물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의 경제 활동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ATM이 있어요. 네. 돈을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네. 또 이제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유저들이 각자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서로 요 바로 뒤에거든요. 여기가 학생들 시장인데 각자 이제 시장 건물도 자기가 직접 짓는 거고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 아이템들을 사고 팔고 이런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멍님 여기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진먹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 영남대에서는 3번째로 돈이 많으신 진멍님 지금 이 세계 세 번째 갑부신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좀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밖에 나가서 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걸 하고 즐기는 시간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 공간에서 놀고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하세요? 둘 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어떤 걸 선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고 싶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냐 메타버스 아니냐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누군가랑 만나고 싶다라는 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팬데믹이었어요. 네. 예, 팬데믹이 이제 사실 대구 경북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네. 그러면은 그 대안이 없을까? 대학의 역할이 뭔가? 음. 예,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좀 재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메타버스 캠퍼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거기서 친구들을 실제로 사귀고. 그 취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국 첫 비대면 캠퍼스였잖아요. 네, 메타버스 맞습니다. 캠퍼스가 영남대에서 그 말씀하신 팬데믹 때 구현이 됐는데 이런 아이디어랄까요? 기술들을 바탕으로 대기업과도 이렇게 작업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영남대학교 메타버스 캠퍼스를 이걸 전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끼리 영남대학교 메타버스 입학식을 열었어요. 네. 신입생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네. 메타버스 안에서 입학식을 막 열고 나니까 네.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네. 저희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강의 자료로 좀 쓰고 싶다. 네. 얼마 전에 쓰셔라. 라고 하니까 그분이 LG전자에 가셔서 그 자료로 강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LG전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이제 LG전자 사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내 교육과정이 있대요. 네. 사내 교육과정이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수료식까지 마치고 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줌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야, 너네 메타버스 캠퍼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만들어줄 수 있어?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미국 대학을 LG랑 협업해서 네. 메타버스 상에 만들고, 그걸 토대로 수료식도 열고, 네. 뭐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동아리 신분 때. 학생 때 네, 그런 학생 작업을 때 하셨어요.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제가 기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팬데믹 때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팬데믹이 풀리고 우리가 다시 비대면의 공간이 가능해졌을 때 이 메타버스, 특히 메타버스 캠퍼스가 기존의 대면 캠퍼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오히려 팬데믹이 끝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네, 처음에 걱정했어요. 와, 우리의 영광은 이제 끝났다. 영광의 시대가 갔다.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원래 거기서 놀던 친구들이 여기서 재밌으니까 개강을 해서 친구들 또 데려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같이 놀겠다 이거죠.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팬데믹 상황 때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현실의 대체 역할을 수행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팬데믹이 점차 끝나가면서 네. 엔데믹으로 가면서 현실을 확장해주는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가 영남대는 좁다. 확장하자. 네. 영남대는 좁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영남대 학생들만 모이는 공간이었는데 이걸 확장해서 다른 대학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도 있고 네. 뭐 동의대학교, 건국대학교 뭐 이런 전국에 있는 한 20여 개 대학들이 다 이 하나의 지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주역들을 키우고 네. 동시에 메타버스를 조금 더 생생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메타버스 어떤 기술들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다,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업계에 계시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역량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나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냐면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작년 저희가 3월 달에 영남대학교 본부하고 같이 조인을 맺어서 입학식을 그때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때는 이제 저희 학생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학교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남대학교 신입생 1동은 영남대학교 입학이 허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학 중 영남대학교 학칙 및 재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성실히 면하게 정진할 것을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신입생 대표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 한 4,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총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뭐 어우러져서 네. 놀이처럼 네. 이렇게 이제 입학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 BBC에도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홍콩 경제일보,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뭐 전 세계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50개국의 언론사에 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예.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네.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하다. 어, 다른 해외에서도 굉장히 토픽으로 다룰 만큼 전례가 없었나 전례가 보네요.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지금 우리가 다양한 방면에서 적어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네. 이런 행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엄청 앞서 있구나.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그 미국 AI 산업, 미국 그 첨단 산업의 수도는 워싱턴이 아닙니다. 예, 그건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한국 AI의 수도, 한국 메타버스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메타버스를 지능화 혁명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진 지역이 수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북이 이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이게 사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 새로운 수도, 어떤 가상 공간과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수도가 탄생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내셔널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지르는 마켓이거든요. 다음에 보게 될 우리 타냐 이그나토바 연구원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경북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실 노동 형태가 앞으로 더 보편화되고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So we are trying to recreate the Shilawangyong, its ancient, like 8th century look. Of course, there's not much data on that time. So based on imagination, on some scraps of information, we're trying to recreate through AI the visual, the image of the city. But because AI is kind of sensitive for the word positioning, for the different many things, so you gotta try again and again with like the combinations. So you born in Russia? Yes. And you studied in Seoul, Korea? Yes. And for now, you're in Gyeongbuk now, right? Yes. Yes. So can I consider you as a kind of, I don't know, is it a proper word, but Yeah. anyway, metaverse person? On some level, maybe. 지금까지는요, 사실 원장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는 게 인간에게 그러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의 우려는 없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 메타버스 안에서도 뭐 성희롱이나 뭐 약취 유인 같은 이런 그 범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와 AI가 이제 없애버리는 직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람들의 직업이 급격히 없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첨단 그 기술이 이제
처음 사회에 도입될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어떤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거를 딛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할 일들의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나아갈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집단지성들이 이제 모일 거거든요. 가령 이제 올해 1월 6일부터 이제 1월 21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보스 포럼의 의제가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 기후위기 이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토론되고 해결되는 것도 메타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지구가 하나의 어떤 사회로 이제 초연결되었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 같은 그 환경이 아니고는 서로가 이제 효율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수가 없는, 예. 궁극적으로 지구촌 사회 전체가 메타버스와 AI 시대로 이제 가야 이 초록별 지구의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그리고 장점이 어떤 물리적 거리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영남대학교 메타버스에도 사람들이 이제 영남대학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진짜 100% 영남대학교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도 여기 들어와서 막 놀기도 하고 네. 뭐 어디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인데 여기 와서 막 놀기도 해요, 같이. 네. 저는 그 키워드를 챙겨가는 게 앞으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 그 친구들이 진짜 기성세대가 되어서 뭔가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은 어떤 물리적인 경계, 제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지점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이 저물었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면서도 좀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루한 이 옛말이 이 최첨단 미래 세계가 코앞으로 닥쳐온 바로 이 순간 너무나도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